장례식장 복도에서 빗소리가 잦아들 무렵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준호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의 눈가엔 붉은 기운이 맴돌았지만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죠. 이미 이틀 밤을 지새우며 모든 감정을 쏟아낸 탓인지도 몰랐습니다. 당신은 늘 무서운 분이셨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혼자서 아프셨다는 걸 미워만 할 수는 없네요. 준호의 목소리는 텅 빈 장례식장에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장례식은 예상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 몇 명, 회사 동료들 몇 명이 전부였죠. 가족이라 불릴 사람은 준호가 유일했습니다. 어머니는 준호가 10살 때 세상을 떠났고 여동생 지연이는 그건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었어요. 폐쇄된 조문실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어요. 한 달 전 병실에서의 대화였죠. 준호야, 언젠가는 내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그때 준호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말하는 건지. 그때 조문실의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빗물이 흠뻑 젖은 우산을 든 한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는 천천히 영정 앞으로 다가와 절을 올렸죠. 그리고 조물록에 이름을 적었어요. 한지연. 준호는 펜을 쥐는 손에서 뭔가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 이름은, 그 얼굴은. 눈을 들어 그녀를 보는 순간 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지연이? 여자는 잠시 시선을 마주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 전 어린 시절 함께 불이 난 집에서 실종되었고 결국 사망한 줄 알았던 자신의 여동생이었어요. 잠깐만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지만 여자는 말없이 다시 절을 하고 돌아섰어요. 준호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뒤따르려 할 때 그녀는 이미 장례식장 복도를 빠르게 걸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준호는 뛰어나갔지만 비 내리는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지연이는 이미 검은 차에 올라타 사라져버렸습니다. 빗속에 선 준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실체를 알 수 없는 망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 지연이. 살아있는 걸까? 아니면 슬픔에 지친 자신의 착각일까? 3시간 뒤 화장은 조용히 끝났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준호의 가슴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비는 그쳤지만 거리는 여전히 축축했고 준호의 마음도 그랬죠. 아버지의 작은 유골함을 안고 택시에 올라탔을 때 그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 기사의 물음에 준호는 망설였어요. 자신의 원룸? 아니면 아버지의 집? 결국 그는 아버지가 30년을 살았던 그 집으로 가기로 했죠.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가주세요.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집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아버지는 마지막 3개월을 병원에서 보냈고 그전에도 자주 출장을 다녔기에 집은 늘 비어 있는 듯 했죠. 준호는 거실 탁자 위에 유골함을 올려두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낯설었어요. 준호는 18살 이후로 이 집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저 의무적인 명절 연락과 가끔의 병원 방문이 전부였죠. 그것도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요.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지연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20년 동안 고스란히 보존된 방이었어요. 변함없이 분홍색 벽지, 어린아이 크기의 침대, 인형들. 시간이 멈춘 공간이었죠. 준호는 지연이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지연이의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이 고스란히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의 준호는 침대 밑을 들여다봤어요. 오래된 상자 하나가 있었죠. 꺼내 열어보니 그건 아버지의 물건이었습니다. 상자 속에는 낡은 사진첩과 봉투 몇 개가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은 가족 4명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죠. 그 다음은 준호와 지연이가 함께 모래성을 쌓고 있는 사진, 그리고 지연이 혼자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지연이는 9살 생일 파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열었을 때 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아버지의 낯익은 필체로 쓰인 편지였죠. 준호에게 내가 없는 지금 너는 이 편지를 읽고 있겠지. 지연이는 살아있어. 찾지 마라. 그게 아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 내용은 그를 깊은 혼란에 빠뜨렸어요. 편지에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없었죠. 단지 지연이가 살아있다는 사실과 찾지 말라는 당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본 여자가 정말 지연이라면 그녀는 이미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니까요. 새벽 3시 준호는 결심했어요. 찾아야만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아버지는 모두에게 지연이가 죽었다고 말했는지 모든 진실을 알아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장례식장으로 다시 향했어요. 조물록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행히 관리실에서 일하는 직원이 전날 조문객 명단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한지연이라는 이름과 함께 적혀 있는 연락처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번호를 메모했어요. 그러나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시도했지만 항상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라는 안내만 들려왔어요. 준호는 마지막 수단을 선택했죠. 조물록에 적힌 주소였습니다. 서울 외곽 작은 도시의 주소였어요.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지역이었죠. 택시에서 내린 준호는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소지는 회색 벽돌로 지어진 2층 건물이었어요. 마음의 색 미술치료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이들의 그림으로 가득한 작은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한지연 씨를 찾고 있습니다. 여성의 표정이 순간 굳었죠.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개인적인 일로. 그때 안쪽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장례식장에서 본 그 여자였죠.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그건 분명 지연이었어요. 지연이도 준호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지연아, 맞지? 너 정말 살아있었구나. 지연이는 입술을 깨물며 리셉션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정 좀 미뤄주시겠어요? 작은 상담실 안에서 지연이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어요. 준호는 불편한 의자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 그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강이 흐르는 듯 했죠. 이제 와서 왜 왔어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지연이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오빠인 줄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갈 수 없어요. 넌 왜 죽은 줄 알았던 거야? 왜 아버진 너를 숨긴 거야? 준호의 질문은 공간을 울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의문과 아픔이 묻어 있었어요. 지연이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든 걸 알게 되면 오빠는 아버지를 다시 미워하게 될 거예요. 지연이의 말은 준호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이미 오랜 시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었지만 다시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죠. 무슨 말이야? 내게는 알 권리가 있어. 20년을 너를 잃은 줄 알고 살았는데. 지연이의 눈에 순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그것을 손등으로 닦아냈어요. 저도 매일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아빠는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이라고 했으니까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연이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손을 뻗자 지연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물렸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죠.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니? 어쩌면 아버지가 남긴 편지에 답이 있을지도 몰라. 지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편지요? 응,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편지야. 그리고 집에서 발견한 USB도 있어. 준호는 가방에서 검은색 USB를 꺼냈어요. 아버지의 서랍에서 발견한 것이었죠. 그는 지연이의 컴퓨터로 그것을 열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함께 화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두 사람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안에는 20년 전의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공직자로서 작성한 보고서, 조사 자료, 그리고 위협 편지들. 이게 다 뭐지? 준호가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물었어요. 지연이는 무거운 침묵을 지켰지만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연 문서는 아동 인신매매 조직 조사 보고서 마이너스 기밀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런 일을 조사하고 있었어? 지연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법무부 특별조사관이었어요. 그 조직을 쫓던 중이었죠. 준호는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그건 지연이의 사진이 첨부된 협박 편지였습니다. 당신의 딸이 귀엽군요. 조사를 계속하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겁니다. 준호의 손이 떨렸고 지연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집에 불이 난 것도 모든 게 그들 때문이었던 거니? 지연이는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그날 기억나요? 우리 집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던 거. 준호의 기억 속으로 오래된 장면이 떠올랐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날, 거실에서 아버지와 낯선 남자들이 이야기하는 모습, 그리고 그날 밤 갑자기 일어난 화재. 모든 것이 이제야 연결됐습니다. 당시 14살이었던 준호는 혼자 탈출했고 9살이었던 지연이는 실종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며칠 후 아버지는 지연이의 죽음을 선언했습니다. 아빠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죽은 것처럼 위장시켰어요. 지연이의 말에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지키기 위해 그녀의 죽음을 꾸민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을 20년 동안 간직했죠. 처음에는 미국에 있는 안전가옥으로 보내졌어요. 새 이름, 새 신분으로 살았죠. 그 조직이 아빠와 오빠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으니까 돌아올 수 없었어요. 지연이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아빠는 그 조직이 완전히 해체됐다고 확신할 때까지 내가 돌아오는 걸 원치 않았어요. 하지만 그 시간은 계속 미뤄졌고 결국 20년이 흘렀죠. 준호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버지를 향한 오랜 원망이 순간 혼란으로 바뀌었죠. 그는 항상 아버지가 지연이의 죽음 이후 냉정해졌다고 자신에게 무관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아버지는 남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행동했던 것인지도 몰랐어요. 아빠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요. 저도요. 돌아가고 싶었지만 가족의 삶을 지키는 게 먼저였대요. 지연이의 말은 준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지난 20년간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를 오해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는 그 조직은 3년 전에 완전히 해체됐대요. 주요 인물들이 모두 검거되거나 사망했죠. 아빠는 그때부터 나를 다시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준비했어요. 하지만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의 병이 발견됐고 모든 계획이 늦어졌어요. 그리고 결국 준호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줄기처럼 그의 마음에도 복잡한 감정이 흘러내렸죠.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었을까? 준호의 질문에 지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준호에게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미술치료센터 뒤쪽에 있는 그녀의 작업실이었죠. 작업실은 밝은 색채로 가득했어요. 벽면에는 수많은 아이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그녀가 작업 중인 캔버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그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매년 생일마다 그렸어요. 준호가 그림을 보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어린 지연이, 어린 준호,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가장 그리고 싶었던 장면이었죠. 20개의 생일 그림이 있어요. 매년 조금씩 달라지지만 항상 같은 장면이에요.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모습.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지연이를 잊으려 했지만 그녀는 매일 가족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난 아직도 우리 가족이 그립고 아빠를 용서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연이의 말에 준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그 말에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준호와 지연이는 작업실에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20년의 공백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처음으로 그들은 서로의 삶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는 미국에서의 삶, 미술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나간 과정, 그리고 마침내 미술 치료사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준호는 아버지와의 갈등, 대학 시절의 방황, 그리고 지금은 건축 설계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눴죠. 이제 우리에겐 서로밖에 없네. 준호의 말에 지연이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 경계심이 남아 있었어요. 20년의 시간은 쉽게 지워질 수 없는 거리감을 만들어냈죠. 이틀 후 준호는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며 발견한 상자를 지연이에게 가져갔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살아생전 지연이에게 보냈던 수많은 편지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죠? 지연이가 물었을 때 준호는 상자를 그녀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찾았어. 너에게 보내려고 쓴 편지들인 것 같아. 주소는 없고 날짜만 적혀 있더라고. 지연이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노란 편지지에 쓰인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지연에게라는 제목으로 시작했죠. 첫 번째 편지는 화재가 있던 날로부터 한 달 후에 쓰인 것이었어요. 지연아, 아빠가 너를 보낸 것을 용서해 주렴. 그것이 너를 지킬 유일한 방법이었단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지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들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모든 편지에는 한결같은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보내고는 읽지 못했을까봐 또 똑같은 편지를 적곤 하셨대. 준호가 조용히 말했죠. 지연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편지를 펼쳤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기 바로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지연아,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잘 자라줘서 고맙다. 언젠가는 너와 준호가 다시 만나길 바란다. 아빠는 항상 너희를 지켜볼 거란다. 지연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은 채 울음을 터뜨렸어요. 20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준호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지연이는 오빠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아빠, 나도 그 말하고 싶었어요. 사랑한다고요. 미안하다고요. 흐느끼는 지연이의 모습에 준호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둘은 오랜 시간 그렇게 함께 울었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자 동시에 치유의 시작이었죠. 지연아, 우리 함께 아버지를 만나러 가자. 준호의 제안에 지연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그녀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용기가 생겼어요. 가고 싶어요. 아빠에게 이제는 제가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함께 아버지의 유골이 안치된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가을비는 그쳤고 맑은 하늘 아래 세상은 더욱 선명하게 빛났어요. 7장. 납골당은 조용했습니다. 햇빛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실내로 들어와 바닥에 다채로운 무늬를 그렸어요. 준호와 지연이는 아버지의 작은 납골함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죠. 지연이의 손에는 흰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준호가 납골함 앞에 서자 그곳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엄숙한 정장 차림의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지연이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죠. 저도 아빠의 마지막을 지켜드리지 못했네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어요. 아버지는 내가 안전하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셨을 거야. 지연이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빠, 많이 늦었지만 왔어요. 그동안 미워했지만 이제는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저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어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들이 흘러나왔어요. 사랑해요, 아빠.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지연이는 아버지 사진 앞에 국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땅에 대고 깊이 절을 했어요. 준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죠. 오랜 시간 묵묵히 있던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와 지연이의 눈에는 더 이상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끄덕였죠. 20년 전 끊겼던 가족의 연결고리가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 오빠. 응? 아빠가 정말 우리가 다시 만나길 바라셨을까요? 준호는 지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진 거야. 우린 다시 가족이 되었으니까.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어린 시절 함께 다녔던 한강공원에 들렀어요. 가을 햇살 아래 강물은 반짝였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그들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동안 말없이 강을 바라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준호의 물음에 지연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미술 치료를 계속할 거예요. 특히 가족을 잃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지연이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서 희망이 느껴졌어요. 어린 시절의 상처를 안고 사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림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걸 보면
제 상처도 함께 아물어가는 것 같아요. 준호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내가 도울 일이 있을까? 나도 뭔가 함께하고 싶어. 지연이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는 어린 시절 그녀가 지녔던 해맑은 웃음을 닮아 있었죠. 정말요? 사실 하나 생각해 둔 게 있어요. 한 달 후 서울 시내 갤러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라는 이름의 전시회 오프닝 날이었어요. 입구에는 큰 배너가 걸려 있었죠. 한지연 앤드 김준호 공동 프로젝트 잃어버린 가족의 초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갤러리 안은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한쪽은 지연이가 20년 동안 그려온 가족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다른 쪽은 준호가 건축가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설계한 치유의 공간 모형과 도면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지연이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내 작품이 정말 대단하거든. 사람들이 감동받는 건 당연해. 전시회는 지연이의 상처 입은 아이들을 위한 미술 치료 프로젝트를 알리고 준호가 설계한 치유의 집 건립 기금을 모으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며 예술을 통해 치유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어요. 방문객들은 지연이의 그림 앞에서 오랫동안 발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특히 20개의 생일 그림이 이어진 기다림의 연대기라는 작품 앞에서는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지연이는 전시장 구석에 있는 특별한 작품 앞으로 준호를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최근에 완성한 그림이었어요. 제목은 다시 가족이었죠. 이번에는 상상으로 그린 게 아니에요. 그림 속에는 성인이 된 준호와 지연이가 아버지의 납골 땅 앞에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 명의 얼굴에는 모두 평온한 미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림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가장 보고 싶었던 얼굴, 가장 오래 그리워한 이름. 이제 우리는 다시 가족입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말없이 지연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전시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죠. 지연이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 후원자들이 치유의 집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고, 언론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준호와 지연이가 이제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이어졌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밤 전시회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강물에는 도시의 불빛이 반사되어 빛났어요. 오빠, 응? 아빠가 지금 하늘에서 꽤 흐뭇해하실 것 같아요.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지연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20년 동안 난 항상 달아나고 있었어요. 과거로부터, 기억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준호는 지연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린 이제 함께니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강물 위로 불어오는 가을바람은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안고 살아온 두 남매는 이제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때론 멀어지고 상처 주고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가 있다면 끊어진 연결고리도 다시 이어질 수 있어요. 준호와 지연이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는 하늘에서 평화롭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테죠. 이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준호와 지연이의 감동적인 가족 재회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